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코너입니다. 매주 사건을 재현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재현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사건의 재현, 저희가 코너 예.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그 밖에 제작진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매주 월요일 아마 뵙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사건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가 워낙 무거운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입장문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봤어요. 네, 고 손정민 씨 사건.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친구가 이제 밝힌 입장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는 한 3개 정도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했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단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A씨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지금은 추모할 시간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사건의 서사를 합니다. 지금같이 있었던 사건을 4시 30분부터 그 돌아와서 한 5시까지 어떻게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오고 16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6가지 중에 설명했고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에서 휴대폰,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왜 그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씩 이따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3개 부분으로 한 16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그 설명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 청취자분들도 저 인터넷 그 안에 들어가서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 부분 다 나와 있을 거니까요.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이 입장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거의 무대응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모를 할 시간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정 방송에서 이제 A씨 측 입장인 듯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추모를 할 시간이지 지금은 갑론을박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추모를 할 시간이냐.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네티즌들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신발을 버린 경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졌었는데 제일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그 부분을 의혹을 제기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발이 왜 갑자기 그렇게 버려지지라는 일반적인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 A씨 측 변호인은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굉장히 낡은 신발이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굽조차도 다 헤어졌다. 그리고 그날 뭐 그런 정인들은 있어요. 가서 토사를 이제 그 구토를 몇 번 했고 그래서 신발에 토사물이 많이 묻어서 굳이 그거를 그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은 굳이 이걸 세탁해서 쓸 이유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낡은 신발이었던 데다가 단지 뭐 흙 정도 묻은 게 아니라 토사물까지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뭐 세탁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일단 A씨 측 입장에서는 이게 사건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자기 아이가 와서 신발이 더러워서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보도상에 실체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뭐 유력 인사가 있다 없다 등등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많은 내용을 봤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 입장은 일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의 법조인이나 그다음에 뭐 유력 인사나 이런 사람은 일절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 측이 굉장히 불이익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사업체 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전업주부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편입했다, 뭐 전과했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그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들어갔고 사실 뭐
대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의대는 예과하고 본과 성적이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과 성적 이제 A 학점 지금 있는 정도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질투할 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입장문 그쪽에 입장문을 들어본 겁니다.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설득이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는데 음모론은 생각만큼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가 바닥이 났다라는 점이에요. 그건 신뢰가 바닥이 나면 그 반대청의 단어는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불신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유력집 자제에 유력집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네. 이런 범죄를 숨기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뒤에 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그 사회적인 불신이 여기도 그대로 투영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요즘 때문에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굉장히 네.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불신이라는 게 이 음모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이렇게 국가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무형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네티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의혹, 합리적 의심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좀 지나치면 이제 음모론은 가는 그렇죠. 건데 언론이 유독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사건 사고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관심을 이 사건이 받는 이유, 배경은 그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치과 모녀 살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낙지 네. 사건, 그다음에 거모도 사건, 그다음에 외국인 그 부인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도 양단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유죄면 거의 사형에 가까운 것이고 이게 그게 아니면 완전 무죄에 가까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사고가 되면 정말 안타까운 네네.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는 다른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는 한 끗 차이인데 네네. 그게 손씨가 어떻게 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가수 부검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냥 중간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극단의 답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네티즌들도 그렇고 인인 방송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검 결과도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는 진행 중이고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친구 A 씨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공격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보호하자는 모임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의 의견 좀 나뉜 양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저는 채팅방에 그 모임도 생겼고. 그렇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님의 그 생각도 분명히 맞아요. 만약에 그렇죠. 아버님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분명히 모든 그 관점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삐쭉 설 만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반대편의 입장에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사실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발에 뭔가 피가 묻은 흔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옷에 어떤 다른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버려졌다면 그건 분명히 피해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상 공개되는 사건에서 제일 처음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을 검토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혈흔도 나오고 신체의 미세의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의문들은 사건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민 씨가 사망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라고 묻는 거지. 그게 그 결과에 대한 피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A 씨를 보호하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입장문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고 손정민 아버님의 그 두 가지의 의문점과 그 설명문이 경찰 입장에서는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나오는 물음표가 하나도 없고 다 느낌표로 바꿀 만큼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서초경찰서는 목숨 걸고 사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다 일단 이 사건을 다 믿기가 어렵고
의혹이 남고 궁금하고 모든 것이 의혹 이건 당연히 그런 건데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물증이나 확실한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의원들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가 사실 같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식도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니 한번 패널로 나왔는데 그 장소 가보지 않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뇌피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직접 가보셨군요.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결국 이게 대제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 손정민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의 반박이 나왔는 거고 우리가 형사사건을 이제 수사하면 당연히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진술 그러니까 그 고소인 진술을 받았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 세 가지 빈 공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10시부터 저 정민 씨를 만나기 전에 A 씨가 친구를 만나서 이미 청주 2병을 먹고 그 2병을 먹었는 게 어느 정도 그 A 씨 변호인 측 입장에 따르면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주량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A 씨의 주량이 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민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술을 더 먹고 싶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A 씨가 옛날에는 그런 어떤 블랙아웃이 몇 번 있었고 예과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본과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톡에 보면 완전히 뭐 새로운 사람이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량을 먹었는데 정민 씨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술을 사거든요. 그 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알코올성 혼수가 올 수 있을 만큼 급하게 먹으면 그 정도 양이었다면 왜 그렇게 술을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왜 갑자기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제일 걸리는데 골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분명히 대화에서 내가 잘못했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그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박문에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조차도 서로 간의 대립이 달라지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신뢰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게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세 가지 부분이 약간 미시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모든 답들은 결론만 있지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왜라는 단어가 언제나 물음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장문이 나왔으니까 뭐 입장문 이외의 이야기는 저도 또 하나의 서사를 하는 거니까 저도 입장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서 조금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쩌다가 사람들이 평소 안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끊었다가 마시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있고 또 한 번 마시다 보면은 자기 이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도 겪는 일들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빙의를 해서 그렇죠. 계속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부검 결과는 일단 익사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CCTV는 이번에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그 한강 공원에. 그래서 결국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일 텐데 앞으로 어떤 좀 기댈 단서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찰에서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만약에 손 씨와 A 씨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CCTV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손 씨와 A 씨가 끝까지 같이 있어서 그 A 씨가 마지막에 발견된 장소가 물가에서 가까운 장소거든요. 그 장소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있는 CCTV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영원히 미제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뭐 CCTV 지금 블랙박스 154개 정도 가지고 하나하나 초 단위로 1시간 30분짜리를 초 단위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는데 사실 이 수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떨어지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 사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을 찾아서 이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설득이 돼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는 행동으로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찾고 그냥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사건의 재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